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여수 연안에서 해조류인 잘피의 첫 이식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식된 잘피가 성공적으로 자라나면 해양 생태계 복원을 통한 바다숲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안포 앞바다 30헥타르의 넓은 바다 속에 잘피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초류의 하나인 잘피는 어린 고기 등 바다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통한 해양 정화 능력도 탁월합니다. 잠수부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이런 잘피를 뿌리채 건져 올립니다. 여수 해안의 잘피는 건강한 뻘 속에서 자라고 전국에서도 군락지가 광범위하기로 유명합니다. 잘피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요. 따라서 해삼 종류도 많고 그 생태계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양면 앞바다에서 채취한 잘피만 하루에 만여 주. 이처럼 채취한 잘피는 선별 작업을 거쳐 이식할 장소로 옮겨집니다. 올해 채취된 4만 주의 잘피가 가망만 인근 연안으로 옮겨져 바닷속에 새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잘피는 생명력이나 번식력이 뛰어나 이식 이후에도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잘피가 이식된 연안에는 잘피 번식에 따라 어린 물고기가 늘어나고 연안 오염도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피 이식으로 통해서 어류들의 산란장이 조성이 되고요. 어린 치어들, 특히 노래미라든지 볼락류 자원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으로 그리고 풍부한 자원량을 보이는 지역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안 오염으로 갈수록 잘피 서식처가 줄고 있지만 잘피 이식에 따른 바다숲 조성 사업이 수산자원 증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편찬 기준이 무시되고 국민 공감대가 없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미 교과서를 주문한 도내 6개 중학교에서도 재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공동 대응하고 검정교과서 체제 적용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어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해남과 무안, 강진에 이어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도 AI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일원에서도 AI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고병원성 AI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겨울 철새들의 서해안 이동 루트를 중심으로 AI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과 무안, 강진에 이어 나주에서도 AI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순천만 일원에는 흑두루미 1,200여 개체를 포함해 겨울 철새 11,000여 개체가 월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순천만을 포함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철새들의 분변 검사 결과 AI 음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 960곳, 특히 순천만은 480곳을 매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혀 AI가 발생되지 않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순천만 일대 15개세의 소독 매트를 순천만 입구에 대인 소독기를 배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만 주변 농경지 출입구 10개소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철새 지킴이 5명도 현장 근무를 24시간 체제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주요 감염체가 돼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 겨울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역시 위험지대일 수밖에 없어 방역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도 AI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입이 통제된 오리 농가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에 대해 방역당국이 종오리 2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도 AI 의심 농가가 발생하면서
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리 잘하는 농장도 여기는 관리 잘 되는 농장이에요. 안에 와서 소스가 다 있고 관리 잘 된 농장인데도 이렇게 와버리니까.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의심 신고를 받은 전라남도가 감염 여부를 조사해보니 1차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축산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해당 농가를 출입했던 차량이 드나든 42농가에 대해서도 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75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축산당국은 농가 인근에 영산강을 찾은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그쪽에도 영산강 쪽에도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능성들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은 2.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새라는 것이 행동 반경이 한 3km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남 가금류 농가의 23%를 차지하는 나주. 2, 3일 뒤에 나오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에 중복 반영돼 논란을 빚고 있는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 최대식 전남도 의원이 여수 건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식 의원은 제310회 전라남도 의회 정례회에서 순천시의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오류였음을 확인했다며 여수 건립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전라남도의 조정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는 460억 원 국비가 소요되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으로 여수시와 순천시에 10억 원씩 중복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채소 농민들이 중간 상인들의 횡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예년보다 오른 채소값은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초 계약했던 대금조차 깎고 있다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미단 씨는 올해 중간 상인과 계약 재배하기로 하고 양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330제곱미터에 55만 원씩, 전체 13,000여 제곱미터를 상인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배추를 다 키우자 중간 상인은 3,000여 제곱미터를 제외하고 값을 치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계약을 약을 쳐줘야 되는데 비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줘버린 거예요. 전혀 관리를 안 해줘서 물건이 아주 상태가 아주 안 좋아버렸어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요즘 양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4배 비싼 8kg 한 망에 17,000원 선. 밭대기 거래도 박 씨가 계약한 것보다 3배 높은 150만 원 선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소 시세가 좋은 것은 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작황 부진 등의 핑계를 찾아 중간 상인들이 값을 후려치고 있다고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에는 다 오르면 오른 값 주고 내리면 못 온다고 해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하고 상인들이 다 틀려. 이제 이렇게 농사 지어 놓으면 상인들이 그냥 농사꾼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 이속 채우려고. 늘 판로가 걱정이다 보니 아름아름 상인들을 소개받지만 정작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표준 계약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 채소 거래 질서가 어지러운 가운데 밭작물의 70% 이상이 일반 상인들과 계약 재배나 밭대기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신강식 조합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고흥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투표는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황영희 전 고흥축협 조합장 직무대행과 김양섭 전 한우협회 고흥군 지부장이 출마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여수산단 업체 생산 실적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올 3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생산액은 16조 8,6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가 줄었지만 올해 2분기보다는 4.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실적도 7,552만 달러로 2분기보다 8.6%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나오실 때에는 휴대용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비는 낮에 충청과 남부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비교적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에는 비나 눈이 섞여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강원 산간지방에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3.2도로 어제 아침보다 5, 6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반짝 추워지겠는데요.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3.2도, 전주 2.9도, 대구 5.7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8도, 광주 10도로 활동하시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난 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